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 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임상 중단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국내 증시도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세를 보이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7%의 낙폭으로 2,390선 초반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개장 이후에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현재 870선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개별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SK바이오팜은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약 5,800억 원 규모의 뇌전증 신약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면서 현재 주가 6%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폐렴 환자의 임상 계획 신청이 거절당하면서 오늘장 11%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애플은 첫 번째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시리즈를 공개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5G 통신 장비주들이 상승폭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솔리드가 7% 이상, 그리고 에이스테크나 KMW 같은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차그룹은 이사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신임 회장 선임권을 승인을 했는데요. 현대차그룹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그룹주들의 주가는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만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5개월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에서 1,0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주챔쇼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지금 낙폭을 조금씩 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미국장이 잘 올라가다가 어제 좀 주춤했습니다. 네. 소폭 이제 하락이 나왔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장이 약간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좀 밀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 원하는 답을 계속 주질 않아요.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금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대선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선 이후를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기도 대선 이후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고 협상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주가는 꽤 많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다우, S&P 그리고 나스닥까지 낙폭이 좀 심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변동성 자체가 크지 않았다.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성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풀릴 수 있는 문제냐, 풀리지 못하는 문제냐 이 차이일 뿐이지. 미국에서 이제 대선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합의는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흐름으로 본다고 해도 사실 미국 증시는 최근에 많이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그 조정 자체는 사실 심각한 조정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로 넘어와서 사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오늘 아침 초반부터 해서 코스피 지수가 0.5% 현재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 자체가 0.4%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아침 시간이에요. 이제 9시 한 46분 정도가 됐는데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시장의 변동성이 전체 시장 오늘 하루의 전체 변동성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초반에 좀 눌렸다가 후반에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이제 시장의 현재 지수의 흐름
우리가 이제 차트 상에서 봤을 때는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으로 본다고 해도 외국인과 기관 쪽 그리고 뭐 투신까지 금융투자까지 전반적으로 매도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건 바로 선물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200 선물 쪽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은 매수 가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시장 오늘 하락 쪽으로 그냥 베팅을 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쪽을 우리가 또 같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늘 당일 그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현재 지금 옵션 포지션상으로는 콜옵션 쪽에 좀 가까운 베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20 행사가 기준으로 이제 지수 환산해 보면 2,400포인트 정도 구간이거든요. 즉 2,400포인트 위로 올라가줘야 외국인들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리고 기간, 누적으로 본다고 해도 외국인들 역시 2,400포인트 이상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뭐 현재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당장의 흐름을 보고 성급히 결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시장 여전히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정은 잠시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의 큰 방향성은 상승이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장 초반 변동성을 보이면서 현재는 낙폭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물이나 옵션 쪽에서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 쪽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상승장이고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MS 오토텍. MS 오토텍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6,950원. 네, 그거는 한 20% 되는데요. 네네. 예, 나 이거 샀는 지 며칠 안 되거든요. 아, 네네. 예, 예, 10월 7일 날 내가 매수했는데, 네. 이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 곳 싶어가 내가 물어보고 싶어가, 예. 네, 10월 초에 예. 매수를 하셨으면 잠깐 조금 예. 수익이 나셨다가 지금은 다시 하락으로 좀 돌아선 것 같은데 예.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한번 여쭤봐 예.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MS 오토텍을 6,95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요? 네. 매수하기 전에 사실 이 부분은 먼저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매수하고 나서 손실이 나면 앞으로 전망을 보고서 좀 기다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예. 지금 MS 오토텍 매수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고? 예. 방송에서 소개받고 있지. 그렇죠. 방송에서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을 얘기를 안 하던가요? 뭐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뭐 하여튼 뭐 좀 네. 지금 MS 오토텍이 어떤 회사인지 또 아마 설명이 들으셨을 텐데 예. 잘 기억은 나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도 예. 다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항상 이제 매수하고 나서 뭐 수익이 나면 상관없지만 항상 이제 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지금 네. 요거 떨어져서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걸 좀 가지고 가도 괜찮는가 싶었어. 네. 일단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은 결국은 자동차 차체 부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차하고 기아차 있죠? 예. 현대기아차 쪽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MS 오토텍이라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은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면 그동안 실적 괜찮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안 좋죠.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그죠?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기업이 예. 계속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기업 지금 주가를 보면요. 항상 이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기업이 그동안 이제 그동안 걸어왔던 길들을 보게 되면 현재 그 매수한 그 가격대가 이 가격이거든요. 주가가 높은 가격대인가요? 낮은 가격대인가요? 높으네요. 그렇죠. 높은 가격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사면 좋다고 그러던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전에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실적이 흑자였거든요. 예. 네, 예. 수익이 났었어요. 2018년도에도 흑자였고요. 2019년도에도 흑자였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적자죠. 그죠? 올해 적자인데에 불구하고 과거에 실적이 잘 났던 시기하고 주가가 비슷한 가격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요? 한 5년 됐어요. 근데 공부 안 하셨나 봐요. 그동안. 공부도 조금 하는데. 네. 근데 이걸 왜 안 보셨어요?
아, 네, 그런 이건 거는 못 기본적인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시장에 이게- 대해서 너무나 시장이 방송에서도 막 나오고 이제 주식이 막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봤- 약간 이게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잘 못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 8천 원까지 올라간다 하길래. 그런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예. 지금 일단 MS 오토텍은 그렇다고 해서 바로 팔 시기는 아니에요. 이제 예. 그 전에 갖고 있다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가격대에 맞고, 근데 예. 지금은 이제 보유하고 나서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기업은 7,000원 위로 한 번쯤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예. 7,000원 위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7천 한 4, 500원. 7,000원 넘어가면 정리하세요. 예. 네, 4,500원이 아니라 매수가 회복이 넘어가면 되잖아요, 무조건 그죠? 팔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파세요. 예. 네, 그리고 예. 지금 이 기업은 밑에서부터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업들이 생겨나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죠. 예. 이거 정리 잘하면 그런 종목들 쪽으로 보세요. 그래야 수익이 편하게 날 수 있습니다. 예. 네, 아시겠죠?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라서 7,000원 이상까지 올라오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7,300원에 50%요. 네, 16만, 매수가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16만 7,300원. 네, 16만 7,300원에 비중 50% 50%요. 맞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지금 오늘 월요일에 좀 올랐다가 네, 다시 거의 보합권에 왔거든요. 네네. 근데 더 매수를 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더 끌고 가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요. 네네.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랑 좀 비슷한 가격대에 왔는데 더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은 좀 길게 쭉 가지고 가봐야 할지 고민이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을 16만 7,3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지금 아우레퍼시픽을 포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지루할 거예요. 그만큼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앞으로 현재 주가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주가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하신다는 건 결국은 이 기업이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네. 저도 역시 동의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잖아요. 은행에 가면 바로 업무를 볼 수 없어요. 은행 가면 네. 뭐랍니까? 번호표를 뽑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순번이 나와야 내가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요. 그런 그쵸. 것처럼 주식들도 똑같아요. 한 번에 무더기로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다 올라가지 않아요. 네. 화학업종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올라가고 또 IT가 올라가고 이런 순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최근에 화학주들의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화장품주들도 이제 반응이 올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중이 50%인데 추가 매수를 더 해봐야 사실 평단가도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50% 비중은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하시고 이 기업은 지금 이 현재 비중만 끌고 가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목표 주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왜 이렇게 빨리 끊으시려고요? 네, 이 기업은 평소에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하셨던 그런 이제 목표가 있었나요? 제가 19만 원대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0만 원까지 들고 가세요. 아, 20만 원이요? 네, 20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때 네. 뭐 절반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좀 더 가져가든 아니면 그때 정리를 하든 그렇게 결정하시면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미 비중이 5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현재 비중만 가져가시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약-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양약품이요. 일양약품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 64,000원에 50%. 네, 64,000원에 비중 50%요. 네. 네, 현재가는 한 76,000원대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어디까지 좀 갖고 있다가 매도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네,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일양약품 64,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신데 목표가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수익이 나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코로나와 관련된 그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릴 필요가 없어요. 네. 내가 이제 팔지 못하면 결국은 현재 지금 76,600원의 가격이 현재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죠? 그죠? 예. 근데 예. 지금 팔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었던 이유는 최근에 한 10만 원이 넘어갔었던 주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때- 욕심부리다가. 그렇죠. 그때 지금은 이제 그때 팔 거라고 후회를 하죠. 그죠? 네, 후회가 되죠. 소용없지. 다시 네. 올라오면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네. 만약에 다시 올라와도 못 팔아요. 원래 그렇게 돼요. 더 갈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76,600원이면 사실 수익이 어느 정도 많이 났어요. 예. 근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더 떨어지잖아요. 예.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래도 그때 저래도. 7만 원대 팔 걸 후회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되면은 본전까지 오게 되고 본전에서는 그때 수익이 좀 나면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또 손실로 바뀌어 버려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들이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그 테마로 형성됐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네. 종목들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 수익을 잘 지켜야 돼요. 제가 볼 때 네. 지금 비중도 높고 해서 일단은 네. 지금은 절반 파세요. 절반 네. 정리하시고 나머지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가격대만 좀 지켜서 최대한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손절가는 74,000원 잡으세요. 네. 네, 74,000원 잡으시고요, 손절가. 그리고 네. 반등 나오면 이 기업은 8만 원 정도면 정리하세요. 네. 네, 지금 절반 정리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지금 네. 절반. 네. 네, 맞아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 테마주들 점점 힘이 빠지고 있고 시청자님 수익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비중은 손절가 74,000원,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무가예. 나무가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0%에 네. 23,500원인가 600원인 그리 됩니다. 네, 23,500원으로 하면 되겠죠?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뭐 저번에도 한 2만 한 조금 넘어가면 팔라 그랬는데 네네. 또 23,000원까지 갔나? 그걸 또 내려오더라고요. 네. 또 좀 오래됐거든요. 가지 아. 있는 제가. 아, 좀 오랫동안 보유하셔서 이번에 좀 수익이 났다가 지금 다시 좀 주가가 내려온 상태예요? 예. 아, 네. 너무 지겨워서 그 무상하기 전에 샀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은 다시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나무가는 23,500원에 매수하셨는데 다시 이제 수익이 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아쉽네요. 지금 최근에 이제 수익 전환 딱 되긴 했는데 네. 아마도 지금 매수하고 나서 이제 손실이 컸고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올라오면 이제 손실만 만회되면 이제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본전만 와도 팔겠다. 근데 본전이 딱 오니까 이제 약간의 욕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보상 심리가 좀 발동한 것 같아요. 근데 나무가는요, 네.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갖고 계시면서 정말 많이 주가가 뭐 빠지기도 하고, 이 기업은 이제 매수했을 때 가격도 사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던 거예요. 즉, 네. 매수한 가격이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제 팔아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때 매수를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나무가 이 기업은 과거부터 3D 관련주, 이제 3D 관련 테마가 나왔을 때 이 기업도 한번, 크게 이제 큰 이제 상승이 나왔던 적들이 있거든요. 네. 이 기업이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왔던 건 이제 자율주행 이슈도 같이 붙었었어요. 그쪽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지금 이런 이슈들로 올라왔을 때 결국은 23,000원 정도 가격대면 거의 항상 여기서 이제 계속 막혔던 가격대거든요. 돌파를 못하고. 그죠? 네. 이번에도 올라왔을 때 여기서 밀리려고 했을 때는 이거 23,000원 정도가 고점이구나 생각하고 한번 빠져나오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를 한번 놓치셔서 좀 아쉬운데 어쨌든 네. 지금은 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시기는 기회를 한번 놓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하고 가야 돼요. 저는 이 기업은
2만 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 잠깐만요. 네. 2만 400원을 손절가 잡으세요. 네, 네. 너무 낮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2만 4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올라면 아마 2만 3천 원 정도 부근일 거예요, 아마. 2만 3,500원이 안 돼도 2만 3천 원 부근에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네, 결정을 내릴 때는 과감하게 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23,000원대가 저항에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대까지 올라오면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SK 케미칼이요. SK케미칼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2만 7천 원에 15%요. 네, 32만 7천 원에 비중 15%요. 네네. 네,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아니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막 내려가가지고 아. 불안해서요. 네, 네, 조금 더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좀 음봉이 나오니까 매도해야 예. 될지 고민이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SK케미칼 32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매도를 해야 되나요? 네. 일단 지금은 중요한 자리죠. 그리고 SK케미칼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저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계속 살까? 지금 SK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수익 중이긴 하지만 수익이라고 해서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기업은 주가가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그동안의 주가는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상승 중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주가가 밀렸다가 올라왔다가 밀렸다 올라왔다가 여기서 만약에 또 빠져버리면 뭡니까? 하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은 지금 어쨌든 수익을 좀 잘 지켜가는 선에서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33만 정확한 가격대는 33만 5천 원 정도 가격을 손절가 잡으세요. 그래야 수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33만 5천 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이 기업은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이 기업 주가 자체가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기업은 36만 5천 원 36만 5천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그냥 정리를 하세요. 네, 지금은 무리하게 종목을 들어가서 이 자리에서 이 가격대에서 무리하게 종목을 살 필요가 없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손절가 목표 주가만 잘 지키시고 그렇게 대응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주가가 힘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잘 해주셔서 수익을 잘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33만 5천 원 잡아드렸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목표가 36만 5천 원 보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랑 비중은요? 2,400원에 10%. 네, 2,400원에 비중 10%요.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거 한 달 정도 됐는데 네.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해서요. 아, 한 달 전쯤에 좀 급등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네. 네, 이젠 다시 좀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레이크 머티리얼즈 2,400원에 매수하셨는데 다시 좀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궁금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이 회사를 시청자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회사거든요. 네. 지금 투자자분께서는 이제 이 기업 어떻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인터넷 찾아보다가 그냥 인터넷 네, 찾아보시다가요. 네. 직접 발굴하신 거네요, 그러면? 어찌 보면? 네네. 아, 그래요. 일단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린뉴딜 정책으로 정책 관련주로 이제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아마 찾아봤다면 그린뉴딜 정책주를 찾아보다가 이 기업을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맞죠, 그죠? 예, 본연적인 사업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성과는 없는 기업이에요, 아직은. 스페어액 합병을 통해서 이제 상장이 된 기업이기도 하고,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뭐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올해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결국은 이제 테마로 접근해서 테마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이 2,400원이잖아요.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제가 볼 때 2,500원까지 2,500원 정도 부분까지 한번 위쪽으로 한번 쏘아 올렸다 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한번 이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것처럼 이런 흐름이 이번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또 물려요. 그러니까 아, 2,500원 가격 위로 넘어오면 빨리 파세요. 그렇게 해서 아, 빠져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책주들은 사실 그 시기에 제대로 그 시기에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뭐 10년까지 걸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주가가 계속 빠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잘 빠져나와야 돼요. 네, 응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 뉴딜 테마주로 올라왔는데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단기로 빨리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00원 이상 올라오면 바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예, 매일협이고요. 네네. 20%고 72,000원이에요. 네, 7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예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예, 전에 한번 다른 분들한테 상담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기다리다가 조금 물타서 다시 이제 좀 내려왔는데, 네. 좀 궁금해서요. 대응법이랑 또 이제 음.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또 TV 보면 안 좋게 보셔서 걱정도 되고요. 매수 단가를 한번 낮춰 놓으신 상태인데 앞으로는 네, 좀 조금 전략을 네, 어떻게 네네. 짜면 좋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 그리고 조금 이제 3분의 1은 덜어서 20%가 된 거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바로 네, 한번 네. 대응 전략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매일 유업을 72,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안 좋게 보니까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메일리업이라는 회사를 보면 이제 차트를 잠깐 보면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도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힘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근데 사실 메일리업 회사 자체는 괜찮은 회사고 그리고 실적도 꾸준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메일리업이 중국 쪽에 대한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분유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중국 진출하고 나서 이제 우유 쪽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나오면 그때 반응을 하거든요, 주가가. 근데 그전에는 별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하락하는 시기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칩니다. 힘들고. 근데 그 시기만 잘 견디면 수익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만 잘 알고 내가 얼마 가격대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난 안 팔아.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가져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메일리업은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면은 68,500원 정도잖아요. 그 전에 뭐 네. 정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뭐 비싼 가격에서 처음에 사서 정리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수익에서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네. 좀 손절한 건데 69,000원대에서 한 좀 덜었거든요.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은 재매수할 네. 생각도 있는데 그런 네. 것도 몰라서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메일리업은요, 매수의 관점으로 보긴 힘들어요. 신규로 뭐 매수를 하겠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힘들거든요, 기업 자체가.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팔지 말고 가져가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메일리업은요,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와요. 75,000원까지 올라오면 분명히 80,000원까지는 또 올라오게 될 거고, 80,000원까지 또 올라오게 된다면 85,000원까지 또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다리셨다가 75,000원까지 딱 왔을 때, 너무 힘들었다. 더 이상 뭐 기다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때 파시면 되고요. 75,000원에서. 아니면 네. 난 지금 기다린 게 좀 더, 기다린 김에 뭐, 조금 더 기다려보지 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80,000원까지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대신 네. 주가는 빠르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정도부터는 반응이 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내년이면 네. 뭐 하반기를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내년 뭐 초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일단 올해는 움직이기가 좀 힘든 시기예요. 그 미국에서 예. 미국 대선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네.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연말 정도요? 연말 지나고.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매수님.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더 이상은 안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좀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에서는. 네. 네. 자, 잘 예. 힘내서 네. 잘 들고 와 보세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매수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좀 내년까지 보유해 보시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좀 길게 기다려 보셨다가 75,000원까지 회복이 되면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8만 원까지 더 기다려 보시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역시 주말에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일요일 날 4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강연회를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진행을 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것만큼은 좀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팁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주식을 물리시는 분들, 시장 올라왔는데 계좌의 그 규모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 또는 이번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라든지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될지 뭐 기준 자체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저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대응법이나 시장 투자 전략 같은 부분들 잘 내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들 중에서 1차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RF택인데요. 매수가는 12,4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2,4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올라왔던 종목인데 하필이면 또 이 기업이 손실 중이네요. 일단 이 기업은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게 맞겠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사실상 한 번쯤은 의심을 좀 해봐야 돼요.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근데 지금 RF텍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RF텍은 위쪽으로는 13,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어쨌든 수익에서 즉 13,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때 잘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1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스코비입니다. 인스코비는 3,57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인스코비라는 회사는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개인들이 하면 안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이 기업이 과거에 주가가 이제 2018년도에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주가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들기도 하고 중간중간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기업은 이제 세력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세력들도 이미 거의 떠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코비는 개인들만 지금 계속 서로 간에 주고받는 정도 식의 흐름밖에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코비는 이미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시되 신규로는 절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은 목표 주가 3,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 좀 잘 하시고 웬만하면 빠져나오시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0원까지 회복이 되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라홀딩스입니다. 한라홀딩스는 32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325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부터 수익 중이신 것 같습니다. 한라홀딩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자동차 부품주들도 시세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만도의 경우에도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분위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한라홀딩스도 같이 또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라홀딩스 자체가 이제 모멘텀이 조금은 약해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워낙에 좀 무겁다라는 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눌릴 가능성이 있는 시기거든요. 즉, 그동안 이제 횡보했던 흐름이 아직까지 횡보 기간 자체가 끝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눌리면서 또 이렇게 떨어진다면 지금 수익을 지켜내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라홀딩스를 지금 보유해서 수익 중이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 하고 나서 나중에 뭐 25,000원 부근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라홀딩스는 수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실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7,887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매수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7,887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 지금 가격대를 잡아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고점이에요. 거의 뭐 최고점에서 사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매수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문제보다는
과연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손실이라도 나와야 될지 이 부분은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매수가 회복까지 기다린다. 이게 지금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가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자리지 목표 주가만 보고서 가실 자리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업은 7,2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요. 목표 주가는 7,800원은 사실 너무 높은 가격대예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위쪽으로는 7,600원 정도까지만 지금 7,700원 정도까지만 잡아두시고요. 소폭 손실이지만 빠르게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셈은 7,700원 목표 주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손절가는 7,200원 잡아드렸고요. 목표가는 7,7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은 3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 전고점 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자 지금 32,500원이면 네. 수익이긴 해요. 하지만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까? 신고가를 바라보고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은 주가가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3만원대라면 거의 10배 정도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것도 무려 올해 안에 그 정도의 주가 상승은 사실 너무 과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거품은 주가의 거품은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뭐 손절가를 확실하게 잡아두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만 원을 손절가 제시해 드리겠고 올라오면요. 35,000원 넘어갔을 때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빠져나오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이렇게 신고가인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CS 베어링은 35,000원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35,000원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루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126원이고요. 5%요. 네, 3,126원에 비중 5%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한번 7%에 이익 수련하고요. 네, 다시 샀는데 지금 음. 좀 많이 내려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아프리카 열병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엮여 있어서 네. 안심하고 샀는데 좀 내려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목표가 얼마를 봐야 되는지 몰라서요. 네네. 저번에는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 이번엔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셨는데 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바로 네.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파루 3,126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저번에는 수익을 내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근데 희한하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도 있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도 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슈가 많아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왜 이렇게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시청자분? 돼지열병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슈가 너무 많은 잡다하게 너무 많은 이제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안 가요. 이슈가 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려면 한 가지 테마 쪽에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문어발식으로 테마가 엮여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잘 안 가요. 그래서 파루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시세가 계속 안 나잖아요. 그죠? 날 듯 말 듯.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기업은. 이 기업도 올라오면 그냥 다시 올라왔을 때 잘 파시면 되긴 해요. 네. 지금 3,100 아마도 따라붙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따라붙으면 안 돼요. 지금 이 기업은 3,200원만 한 번 넘어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올라오면 팔겠다 생각하시면 한 번 치고 올릴 거예요. 네. 팔지 못하면 또 밀릴 겁니다. 또 물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팔아야죠, 그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렇게 여러 테마들이 많은 기업들은 개인들이 관심이 좀 많거든요. 왜냐면 이 기업은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으니까 뭐 샀다가 뭐 코로나 테마도 있고 뭐 이것저것 테마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올라가겠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개인이에요. 네, 개인들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마로 엮여 있는 기업들은 사지 마시고 만약에 한 가지 테마를 보겠다. 그러면 그 테마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사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히려 테마가 너무 많아서 주가가 안 가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3,200원 이상에서 정리하자는 생각으로 매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우리금융지요. 우리금융지주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전 8,460원에 네. 50%. 네, 8,460원에 비중은 5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오늘 그냥 많이 빠지길래 네.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싶어서요. 주가가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아서 좀 길게 봐도 더 가져가도 될지 괜찮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우리금융지주 8,460원에 매수하셨는데 더 보유해도 될까요? 네. 아마도 우리금융지주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 싸게 사겠다. 한번 끌고 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예. 근데 주가를 보니까 좀 지루하지 않나요? 그렇죠, 지루하죠. 네. 예. 근데 사실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경제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죠? 좋지 예. 않기 때문에 계속 유동성, 돈을 풀고 있는 거잖아요. 살리기 예. 위해서. 경기가 안 좋은 시기에는 보면 안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경기에 예. 되게 민감한 사업도, 민감한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 또 이렇게 은행주들 있죠. 은행주들 예. 같은 경우에 그런 시기에는 주가가 잘 못 가요. 그래요? 왜냐하면 경기가, 은행은 결국은 대출을 받아야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가게에서 대출을 많이 예. 받아야 그래야 또 수익이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힘든 시기에 받는 대출보다는 이제 좋은 시기에 투자의 개념에서 받는 대출들 그게 건전한 대출들이거든요. 근데 예.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죠? 예. 있던 대출마저 지금 계속 갚아나가고 있어요. 예. 네, 그런 시기라서 사실 지금 은행주들은 시간적으로 주가는 싸요. 싼 건 맞아요. 하지만 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럼 계속 물려 있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네. 수익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네. 지금 파시는 게 맞아요. 팔고 지금 나중에 네. 네. 지금 정리하시고요. 나중에 은행주들이 조금씩 흐름이 잡힐 때가 와요. 예. 그때 이제 한 가지 한 개 은행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은행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오거든요. 그때 네. 사도 늦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때 사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때 보세요. 차라리. 지금 여기서 내고요. 그렇죠. 지금은 수익이잖아요. 지금 네. 수익인데 조금 있으면 손실로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일 때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보세요. 좀 이따.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 상황상 업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수익 중이시니까 지금 모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제철 네. 4만 원에 50%에. 네, 현대제철 4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요. 네네. 꽤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현재가가 한 28,000원대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알고 싶어서 네, 또 네, 올라올 네. 수 있을까? 네, 그래도 3월달 이후로부터는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네네.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지 궁금하시죠? 네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현대제철 4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다시 좀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현대제철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좀 칭찬해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네, 물타기 했어요.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그래요. 네. 그럼 얼마에 매수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6만 원. 6만 원이요. 네. 그래서 비중이 이렇게 늘어났구나. 네네. 현대제철 어때요?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판단할 때, 생각을 할 때 믿을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살 때는 네. 좀 괜찮았었는데 네. 계속 빠지고 그래가 요즘은 좀 경기가 안 좋고 이래서 좀 안 좋다는 네.
근데 다시 또 뭐 괜찮아진다는 말도 있고 해가지고 좀 기다려 보려 하는데 네. 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 싶었어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답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고, 그리고 네.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 맞아요. 이 경우는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철강업이죠. 예, 철강업은 일종의 경기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고, 그죠? 네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납니다. 네. 현대철은 이 만들어내는 이제 철강 쪽에서는 뭐 네. 자동차도 있고 건설 쪽도 있고 뭐 선박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아, 네. 지금 주가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싼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찌 보면 뭐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가격대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고 가시면 돼요. 가져가시면 4만 원 매수하셨잖아요. 네. 4만 원에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잘 끌고 가보세요. 그래서 4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한번 네. 전화 다시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주가도 함께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4만 원까지 회복이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손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배럴이요. 배럴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그 살 때는 매수가가 1,450원에 50%요. 네, 1,450원에 비중 5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가지고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네, 좀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매수가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배럴 1,450원에 매수하셨는데 비중도 꽤 크시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신정분 혹시 이 기업은 언제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몇 월 달쯤에? 5월달이요. 5월 달이요? 네. 혹시 매수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1,450원에 아, 매수했어요. 매수하게 된 이유. 그 리딩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배럴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 뭐 수영복이고 외국 브랜드 괜찮은 거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수영복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네. 수영복을 얘기하셨고 이제 이 기업이 유명한 게 래쉬가드 아시죠? 네. 래쉬가드. 이걸로 사실 유명세를 탔던 기업이에요, 배럴이. 네. 근데 올해 여름철에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못 다녀오셨죠? 네. 그죠? 바닷가에도 아마 사람들 별로 없었을걸요? 네, 없었어요. 이게 시즌상으로 보면 배럴은 여름 전에 이제 성수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었죠. 코로나. 그죠? 아, 그런데 네. 13,400원까지 올라갔는데 리딩 받으면서 네. 매도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사면 안 됐어요, 올해는. 아, 그래요. 왜냐면 성수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이름 그대로 성수기를 배려버렸어요. 네. 아, 그래서 원래는 그 전에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사놓고 네. 기다리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요. 이제 계절적인 수혜주라고 하죠. 네. 근데 올해는 이 계절적인 수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수익이 났어도 사실 수익이 났다. 그럼 빨리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방치가 된 거죠, 사실 어찌 보면은. 네. 네. 지금 배럴은 그 대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수한 가격 정도까지는 기대는 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면 1,500원 있죠. 네. 지난번에 뭐 수익은 잊어버리세요. 1,500원 네. 정도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아, 그때쯤 되면 언제가 될까? 이 네. 기간은 사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즌적인 부분에서의 성수기는 지나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올라올 수 있는 어떤 재료는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라온다면. 그래서 딱 기간을 정해두고 보긴 힘듭니다. 네. 가격적인 차이가 그렇게 많이 갭은 크지 않거든요. 네. 네, 너무 50%라서 조금 힘들긴 하죠. 그죠? 그래도 네. 어떻게 해요? 좀 기다리셔야죠. 뭐. 그래서 네. 잘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손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1,500원 오면 그때 정리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름 수혜를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좀 보유해 보시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1,500원까지 잘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 2차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인데요. 매수가는 27,000원에 비중은 20%이십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27,000원에 지금 27,000원. 27,000원에 지금 20% 정도 매수하셨는데 나이스 정보통신은 뭐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손절할 필요 없고요. 다시 27,000원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반등 나왔을 때 매수가에서만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정보통신은 반등 시 27,000원에서 잘 빠져나오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오면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222,500원에 비중은 20%이신데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222,500원. 매수 가격보다 현재 수익 중이긴 하네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근데 통신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쌀 때 뭐 사서 지금 올라왔을 때 파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통신주는 기본적으로 성장이 정체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222,500원 수익 중이시라면 저는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은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익 시연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는 14,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이분도 매도 의견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딱 50원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주가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정고점 자리 거의 왔죠. 이 기업은 그 대신 길게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반등 나오면 어느 적정선에서는 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5,500원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 정리하자. 그래서 목표 주가는 1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5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16,338원에 비중은 10%이신데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참 이 기업은 어떻게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다리면 올라올 수는 있죠.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까? 기다리면서 사실 많이 지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슈가 없다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깝죠. 근데 중요한 건 팔 수가 없어요. 물려 계신 분들은 절대 팔면 안 돼요. 올라왔을 때 파셔야 됩니다. 현대로템은 위쪽으로 17,000원 정도 위쪽으로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17,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 1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7,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보유하셨다가 손실 없이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G디스플레이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16,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더 보유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사실 뭐 실적은 없이 올라가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 사실 이 부분도 LCD 쪽에서의 가격이 그동안 계속 하락이었고 그다음에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상 이제 미래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그리고 좀 가까운 미래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계속 뭐 끌고 가는 전략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흐름을 이미 탔기 때문에 타고 있는 기업은 이제 굳이 바로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7,500원 정도까지만 일단 목표 주가 보시고 끌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는 보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 17,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7,6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이신데 추가 매수할까요?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7,620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요. 사실 이 기업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또 많이 갖고 계신 기업이기도 해요. 그런데 주가 자체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계속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추가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손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기업은 주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서 매수하신 가격이 7,600원 정도면 그 정도 가격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걸리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마시되 목표 주가는
8,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아마 8,000원 정도에서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는 3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이신데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용감한 분이시네요. 네. 지금 현재 가격대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가격대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추가 매수할 때는 결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더 이상 이 가격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어느 정도의 확신이 생길 때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2만 원 내지는 15,000원 또는 10,000원까지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시는 시기가 아니고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바이낸스는 지금 손절가 목표 주가만 잘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주가 밀리다가 한번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가 있어요. 이때가 25,800원이거든요. 이 가격대는 이제 손절가 잡아주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힘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탄력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볼 때는 33,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000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오자. 그리고 손절가도 확실하게 지키고 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더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25,800원과 목표가 33,0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바이넥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